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속 서울신문입니다.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이 속속 이어지면서 여야가 경선 방식을 놓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을 슬그머니 통과시키더니 인천공항 매각까지 추진한다고 합니다. 국민정서라는 벽에 부딪혀서 진행하지 못하다가 때되면 들고 나오는 것이 참 끈기 있어 보입니다. 그런 열정과 끈기를 국민을 위해서 써줬으면 하는 생각, 저만 하는 건 아니겠죠? 한 주간의 소식을 만나보는 TV 속 서울신문 시작합니다. 삼성과 LG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패널인 아몰레드와 화이트 OLED 회로도 등 제작 핵심 기술이 이스라엘의 검사장치 납품사를 통해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세계 90조 원대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에 적지 않은 지각 변동이 불가피하고 국내 경제 타격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유럽연합이 7월부터 이란산 원유 수송선에 대해 보험 제재를 결정하면서 우리나라도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은 한국산 제품을 수입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란과 거래해온 국내 중소기업 2,700여 곳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부가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성장률을 3.7%에서 3.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정부는 경기 부양 등을 위해 기금 2.3조 원 등 8.5조 원을 하반기에 풀기로 했습니다. 7월 1일 세종시가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첫 발을 내딛습니다. 2030년까지 인구 50만 명을 목표로 한다는데요. 출범을 앞둔 세종시를 성민수 PD가 찾았습니다. 세종시가 7월 1일 국내 17번째 광역단체로 출범합니다.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충청남도 영기군에서 세종시로 바뀌게 되는 이곳은 전체 면적이 서울의 77%에 해당하고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이 사업을 벌이는 지역은 경기도 분당의 4배 면적입니다. 이 지역에는 오는 9월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구부, 이처, 이청 등 36개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이 차례로 입주할 계획입니다. 2014년 말까지 이동하는 공무원만 1만여 명에 이릅니다. 정부는 완벽한 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세종시의 현재 인구를 12만 명에서 2014년까지 14만 명으로 늘리고 2030년에는 50만 명이 생활하는 복합행정자급자족도시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때문에 현지 주민들도 세종시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얼마나 좋아요 지금. 에? 그러니까 앞으로 정부에서도 좀 많이 여기 좀 발전시켜 주셔야죠. 세종시가 출범이 되면서 시장님으로부터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염려해 주셔갖고 이 대평시장을 정말로 활성화시켰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세종시가 출범함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국내 최초로 시군구 없이 시장이 직접 읍면동장에게 지시하는 단층 행정체제가 운영되고 지역번호도 0411에서 044로 바뀌게 됩니다. 교육은 환경과 내용 면에서 모두 선진국 수준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유치원을 포함해 초중고 150개교에 최첨단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학교를 설치해 교육 격차를 줄일 계획입니다. 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해 도시의 어디든 20분대에 진입할 수 있고 전국 어디에서나 2시간 이내에 세종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깨끗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돌출형 광고판을 없앴고 전기, 통신시설, 쓰레기통 등은 모두 지하 공동시설을 통해 처리했습니다. 세종시 출범과 함께 세종시 건설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전하는 국무총리실이나 기재부 등 13개 기관에 대해서는 현재 마무리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나 공공시설, 편의시설 등을 차질 없이 추진을 해서 세종시가 명품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드디어 개막되는 세종시 시대. 수도권에 집중된 기능을 분산함으로써 국토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자족도시로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세종시에서 서울신문 성민수입니다. 런던 올림픽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27일에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태능선수촌에서 금빛 결의를 다졌다는데요. 그 땀의 현장을 박홍규 PD가 전합니다.
27일 오후 런던 올림픽 개막을 한 달 앞둔 가운데 태릉 선수촌에서 열린 런던 올림픽 D30 미디어 데이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금빛 결의를 다졌습니다. 금메달 10개, 또 종합 10위 이내 진입,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 선수단은 지난 2004년 아테네와 2008년 베이징 대회에서 2회 연속 톱10을 이뤘습니다. 이번 런던에서도 3회 연속 올림픽 10위권을 이뤄 스포츠 강국의 입지를 확인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베이징에 이어 2회 연속 금메달을 노리는 스타급 선수들이 메달 레이스를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영 박태환을 비롯해 역도 장미란, 배드민턴의 이용대 등이 대회 초반 금사냥에 나섭니다. 메달을 따겠습니다라기보다는 그저 제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올림픽 전에 성적들도 생각했던 대로 잘 나왔기 때문에 이번 런던 올림픽에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잘 한다면 저희 남자복식에서도 꼭 금메달을 딸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효자 종목인 태권도와 양궁은 금빛 프로젝트의 중심입니다. 달라진 경기 방식과 상대국들의 집중 견제가 예상되지만 전 종목 석권을 목표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선배들이 또 힘들게 또 이렇게 정상 자리를 유지해 오셨는데 그 강국의 면모를 꼭 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금메달 따고 싶지만 욕심을 최대한 버리고 정말 편안하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은 금메달도 따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도 왕기춘과 김재범, 펜싱 남현희, 체조 양학선 등도 금메달 후보로 꼽힙니다. 지난 베이징 대회 때 은메달에 그친 왕기춘 선수는 이번만은 금메달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금메달을 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훈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우리 선수단은 23개 종목에 370여 명 선수들이 출전합니다. 오는 7월 27일 런던 올림픽 개막 일주일 전인 20일 선수단 본진이 영국으로 출국합니다. 나머지 출전 선수들이 모두 확정되는 7월 11일 런던 올림픽 결단식을 갖고 다시금 각오를 다질 예정입니다. 서울신문 박홍규입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물건을 빨리 배달하는 데는 퀵서비스만한 게 없죠. 신속 정확이 생명이다 보니 배달원들은 아찔한 질주를 서슴지 않습니다. 보는 이들이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는데요. 이들은 이유 있는 질주라고 항변합니다. 이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매상가들이 밀집해 있는 동대문. 특히 동대문 종합시장은 신속한 원당 거래를 위해 퀵서비스 수요가 높습니다. 이곳은 퀵서비스 기사들이 줄지어서 배달 요청을 기다리는 장소입니다. 배달 요청이 들어오면 아찔한 질주가 시작됩니다. 아슬아슬하게 보행자 옆을 지나가거나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가로지릅니다. 의뢰하는 사람들이 빨리 가달라, 자기들도 본인들도 한 건이라도 더 뛰다 보니까 다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좀 도가 지나칠 때도 많이 있고 그렇죠. 이들의 질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배달 요금은 거리에 따라 한 건당 5,000원에서 최대 10,000원. 그나마도 퀵서비스 업체 수수료가 3분의 1에 달해 목숨을 걸고 받는 돈은 절반이 채 안 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 번이라도 더 배달을 하기 위해 아찔한 질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일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데 근데 서로 양보하고 이해해야지 뭐 어쩌겠어요. 우리가 성질 낸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지. 퀵서비스 기사들의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은 가운데 관할 경찰서인 해화경찰서는 보행자 안전 확보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교육과 단속 강화가 그 방안입니다. 하지만 벌금이 하루 일당이라며 호소하는 기사들의 사정 때문에 경찰도 눈을 감아주기 일쑤입니다. 보행자의 안전은 물론 퀵서비스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때입니다. 서울신문 이범수입니다. 미술관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눈으로만 보던 미술 작품들이 관람객들과 소통한다고 하는데요. 관람객들이 작품을 완성시킨다는 참여형 전시, 이호준 선임 기자가 소개합니다.
스크린에 나오는 훌라후프 동작에 맞춰 신나게 허리를 돌리고 링에 매달려 낑낑거리고 흔들리는 통나무를 뒤뚱거리며 건너고 스포츠센터나 놀이공원을 연상시키는 이런 일들이 미술관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선뜻 이해가 가십니까? 바로 경기도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무구 1960년대 이후의 미술과 무용에 전시된 작품들입니다. 8월 12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는 눈으로 보던 기존의 작품 감상과는 달리 사물과 사람의 직접적인 소통을 전제로 합니다. 즉 예술가들이 마련해 놓은 공간과 장치에 관람객들이 참여해서 작품을 완성시키는 참여형 전시입니다. 기존의 전시는 되게 관람객이 능동적인 입장에서 전시를 관람했다면 이번 전시는 되게 적극적인 그런 자세로 작품에 참여를 해서 비로소 전시가 완성된 그런 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시는 2010년 영국의 헤이워드 갤러리에서 시작된 뒤 독일을 순회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이번에 한국적 특성에 맞게 재해석한 것입니다. 1960년대 이후 퍼포먼스와 현대미술의 흐름에 영향을 미친 세계적 작가 20여 명의 작품 37점이 전시되고 아카이브 자료 180여 점도 선보입니다. 미술과 무용이라는 서로 다른 장르의 교감을 내세웠지만 전통적 의미의 춤 동작과는 다른 퍼포먼스들이 펼쳐집니다. 원형 전시실에 있는 트리샤 브라운의 숲의 마루는 사각의 철제 프레임 안에 옷을 잔뜩 걸어놓고 평소에는 관람객들이 만져볼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퍼포먼스가 시작되면 공연자들이 프레임에 올라가 앉아있기도 하고 걸려있는 옷 속에 들어가 박쥐처럼 매달려 있기도 합니다. 마이크 켈리의 작품은 좀 더 기괴함을 추구합니다. 공연자들이 온갖 도구가 설치된 실험실 안에서 눕거나 매달리고 그릇 같은 공간에 들어가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또 소품들을 두드려 부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제1전시실에서는 다양한 관람객 참여 전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시몬 폰티에 걸려있기는 공연자들은 고리가 달린 밧줄에 매달려 있고 관람자들이 무심코 그들 사이를 지나가면서 관람객과 공연자와 공연자가 부딪히고 흔들리는 상호작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 브루스 나우먼의 녹색빛의 복도는 녹색의 조명이 비치는 폭이 좁은 공간을 지나가면서 느끼는 불안감을 주제로 합니다. 이런 전시회는 좀 특별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직접 참여를 하면서 우리가 직접 작가가 되어보는 그런 기분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다양한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이 밖에도 관람객들은 엮어놓은 고무밴드를 서로 잡아당겨 보는 등 작품 속으로 직접 들어가 완성시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더운 여름 몸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이색 전시회를 찾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서울신문 이호준입니다. 지자체장 릴레이 인터뷰. 오늘은 차성수 서울 금천구청장을 만나봅니다. 취임 2주년에 앞서서 주민들을 가슴으로 이해하도록 스스로 더 채찍질하겠다는 차 구청장의 소회 들어보시죠. 일로 올인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교수를 하면서 이게 시민운동을 했던 사람이 어쨌든 그런 진정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항상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구정살림 중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는 게 2년의 깨달음입니다. 근데 주민들 만나뵈면 전부 뭐 역점 사업만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성과를 내기 위한 속도가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 열매를 어떻게 거둘 수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은 대부분 구정살림은 꾸준히 챙겨왔습니다. 속도를 내기가 조금 더디 걸리는 게 아무래도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고 그래서 취임 초기부터 한 2년 동안은 사람에 투자하는 즉 교육과 복지, 일자리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이제 교육에 투자를 많이 했고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공교육을 정상화해서 교육을 통해서 자기 삶의 기회를 더 많이 갖게 하는 것, 그리고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로 우리 공교육이 자리 잡게 하는 것, 이것이 지난 2년 동안 가장 역점적으로 해왔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지역의 인재들 중에 주로 외부로 많이 빠져나갔었는데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도 10%에서 한 30%로 늘어났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 지자체 중에 소위 주요 상위권 대학에 입학한 학생 증가율이 가장 빠른
30개 지자체 중에 하나로 그렇게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복지 관련 공무원들이 스스로 새로운 방식을 찾아내고 애써서 지역복지 전달 체계를 개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자원과 민간자원을 결합시켜내고 그렇게 해서 복지의 사각지대나 중복지대를 없애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복지공무원들 스스로 쭉 해왔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통통나래단이라고 하는 공공과 민간을 결합하는 나래단이 활약을 하게 됐고, 또 동시에 모든 복지 수요자들이 완스톱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콜센터를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중에서는 아마 완스톱으로 복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 에너지 친화 마을이라고 하는 걸 한 1년 전부터 쭉 작업을 해왔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서울시로부터 공모 사업을 따내서 시흥호동의 휴먼타운 사업이라고 하는 별도의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해왔습니다. 또 주민들과 1년 넘게 대화를 통해서 그 안을 어떻게 채울 건지를 쭉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우리 여성들이 주체가 되는 암탉이 우는 마을이라고 하는 공동체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를 가꾸고 텃밭도 만들고 그러면서 여성들이 주체가 되는 그런 마을 만들기 사업도 하고 있고요. 마을 일꾼들 스스로 우리 마을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고 새롭게 창조적으로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지를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생학습관을 통해서 저희가 마을 일꾼들을 계속 훈련해 왔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스스로 주체가 되는 그런 과정까지는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회적 기업가 네트워크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도 그런 마을 공동체 사업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이제 최근에는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 공동체를 하겠다는 그룹들도 많아지고 있고, 한쪽은 육아나 타가를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쪽은 작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걸 중심으로 해서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가 금천구청장에 취임했을 때 거의 전국 꼴찌였습니다, 청렴도가. 근데 작년에 청렴도가 이제 서울에서 11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아마 상위권으로 들어가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청렴을 사후감사 적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전 예방 시스템을 좀 가동해서 사전에 청렴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작업을 많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정명훈 씨가 지휘하는 서울 시립교향악단이 와서 공연을 한 거고, 또 하나는 군천 구민 오케스트라입니다. 사실은 문화가 굉장히 열악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었는데, 구민들이 높은 문화 수준을 직접 관람도 할 수 있게 되고, 스스로 배웠던 이제 악기들을 갖고 주민들이 마음을 모아서 연주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돼서요, 주민 스스로 이제 자긍심을 좀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에 이제 오케스트라도 생기고, 서울 시립교향악단이 지도하는 뭐 청소년 오케스트라도 만들어지고 해서 저희가 합창단, 청소년 또는 어린이 오케스트라단이 지난 1년 동안 한 7, 8개 생겼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소중한 성과고, 우리 주민들이 뭐 아트 캠프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다 같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금천구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2020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난해 8월에 만들었고요.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올해 봄에 완성을 했습니다. 녹색 청사로 만드는 계획, 또 시민 햇빛 발전소를 만드는 계획, 협동조합과 같은 형태로 만드는 사업들, 그다음에 에코 프라이데이와 같은 이런 국민들이 환경 문제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행사 등 다양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주민들께서 아마 군부대 개발 그리고 대한전선 부지 개발에 굉장히 염원하고 계신데, 내년이면 아마 가시적인 결과를 갖게 될 겁니다. 우시장 쪽에 이제 아마 개발 사업도 들어온 것이 있는데, 이것도 건축 허가가 들어오면 일부 미비점만 보완해서 아마 올해 가을 전에는 이제 개발을 본격적으로 우시장 측면도 개발하게 될 거고요. 많은 논란거리가 있는 뉴타운 사업들, 또 민간에서 하는 재건축 사업은 가능하면 서울시와 보조를 같이 해서 실태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실태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뜻과 여론이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반영하고요. 사실 저희 금천 지역은 서울 지역에서도 가장 기업 창업과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문제는 이 디지털 단지와 이쪽의 일자리 창출이 어떻게 지역 주민들과 연계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해야 되고,
저희가 군부대 개발이나 기타 다른 사업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연계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골목 상권이나 또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재래시장을 찾는 날도 만들기도 하고요. 저희 구청 먼저 우리가 구입해야 되는 것이나 구매해야 되는 것들을 재래시장에서 또는 골목 상권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오랜 가뭄 탓에 밭은 갈라지고 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내면서 농민의 입술과 가슴은 바싹 타들어갔는데요. 어느 곳에서는 기우제까지 지냈다고 하니 얼마나 절박했는지 느껴집니다. 아무쪼록 이번 비가 전국을 촉촉하게 적셔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TV 속 서울신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